다음 장재원 아닙니까? 정청래 이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 빼고, 예. 시간 초과해서 아이고 1분만 더 주세요, 아이고 2분만 더 주세요 하고 더럽게 구차하게 요구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장한테 이런 구차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전현희 의원의, 아유 전현희 아니고 전연희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삼선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시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당 저출생 대응특위 위원장 김정재 의원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네. 제일 선수가 낮은 삼선 김정재입니다. 네. 오늘, 지금 6선 우리 의원님과 또 5선 의원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을 뭐로 할까 그랬더니 두 분하고 다른 거를 하래요. 근데 두 분이 뭘 할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제가 그래, 제일 선수가 낮으니까 이번 그 국감 때 어떻게 좀 할지, 초선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테크니컬을 를 얘기하자 그래서 아주 총론이 아니라 강론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초선들만 남고 재선 이상은 주무시거나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그저 재선인데 벌써 나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10분 정도인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호영 대표님 말씀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보좌진을 좀 잘 대해라 그랬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우리 보좌진이 도구 테이블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줄씩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나 아무 말 안 하고 참았습니다.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야, 이것도 안 되겠구나, 잘 돼야겠구나 이래서 저도 지금 한 줄씩만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지금 국감 그러면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스타 탄생의 시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국감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늘 365일 늘 언제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카메라가 이제 상임위장으로 많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가장 좋은 시기니까 의원님들이 이때 이제 어떻게 한번 뜰까? 소위 내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9시 뉴스에 나오게 하나, 이 방법을 제가 저만의 노하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9시 뉴스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라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러나 잘 되지는 않는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감을 대해서 보좌진들이 제일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제 잡는 겁니다. 의원님들 주제 다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제 잡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 있는, 소위 말하면 정통, 자기 상임위에 정통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이 분야의 최고 공무원이었고, 내가 뭐 조직의 수장이었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주제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잡으세요.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어서 보좌진들한테 대충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진 의존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인데요. 저는 보좌진들하고 상의를 하고 대충 보좌진들이 주제를 많이 잡아오고 그 주제를 내로이 다운을 해서 이제 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요. 지금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본게임 시작되면, 10월달 본게임 시작되면 오히려 할 일이 없어요. 지금 9월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제를 잡는데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주제를 잡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공격하는 걸로 거의 다 주제를 잡을 겁니다. 대통령 공격, 대통령의 친인척, 김건희 여사 공격, 이런 것들로 모든 걸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이 문제는 한번 다뤄봐야겠다 싶은 것도 있지만, 비상식량으로 준비해둬야 될 건 뭐냐면, 우린 정부 여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또는 그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린 준비를 항상 비상식량으로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공격을 해올 때 내가 준비한 주제가 있지만 공격의 수위가 너무 높다 이러면은 내 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가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가? 예. 네. 아이고, 이거는 빼라 그래. 이거 안 고쳐졌는데? 제가,
제가 이거는 아니, 우리 지금 새로 제가 이거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보좌진이 만들었는데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서 제가 제목을 싹 다 바꿨는데 하나도 안 고쳐졌네요. 이런 것도 참아내야 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제가 섹시한 주제로 다 바꿨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도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예? 자, 첫 번째는요.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번 주어진 시간. 자, 지금 국회법 60조에 의하면은 주어진 시간이 15분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합의에 주로 7분, 5분, 3분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7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담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왜? 기자들이 주로 오전에 뉴스를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7분에 가장 중요한 걸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의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7분인데 7분을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점입니다. 무조건 7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끝내느냐? 6분 30초에 끝내는 걸로 계산을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장관이 답하도록 하는 시간을 주고 6분 30초 안에 내 모든 할 말을 그 안에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할 말, 장관이 답할 시간 배분을 해야 됩니다. 장관이 답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은 실패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요약해서 기승전결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은 yes, no만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장관이 반드시 대책에 대한 어떤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성공한 질입니다. 그래서 제일 못한 질은 일단 시간 초과해서 아이고 1분만 더 주세요. 아이고 2분만 더 주세요 하고 더럽게 구차하게 요구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장한테 이런 구차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쿨하게 끝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센스 있게 쿨하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대로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양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세트 하는데 2분인데 그거 뭐 관역 10에 맞춰도 관역을 맞춰도 10점을 받아도 시간 놓치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운영위를 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실패했는데 전현희 의원의 전현희 아니고 전연희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김건희 살인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방송에 자기 전현희 TV에 업로드를 시켰어요. 100% 이거는 면책특권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사설이 길었던 거예요. 예시를 너무 많이 들고 어떻게 좀 잘난 체 보려고 질질 길게 하다가 7분짜리인데 제가 마이크가 꺼졌어요. 그때 이후에 이거 탄핵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용산에서는 이거를 강력하게 대치하십시오. 이게 제 핵심인데 이거를 시간을 마이크 꺼지고 한 거예요. 목에 핏대 아무리 올려봐야 목만 아파요. 그리고 얼굴 모습만 흉하고 이래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핵심은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넘기지 않게 중간에 핵심을 말하는 거, 그거를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분 안에 반드시 끝내라. 두 번째도 이거 안 고친 것 같아요. 불안해 죽겠네요. 이것도 안 고쳤네요. 자, 두 번째는 핵심 문장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10초입니다. 우리에게 7분이 주어졌지만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2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길게 막 설명을 해도 결국은 TV에 9시 뉴스에 나가는 건 딱 2줄입니다. 1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말을 하다가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초 안에 그 중요한 말을 원고를 보면 그거는 또 감점 70점입니다. 다 낙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10초짜리 말은 반드시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됩니다. 장관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고개를 떨궈서는 안 된다. 자신 있게 2줄을 얘기해라. 자, 저녁 첫날 국감이 시작되면요. 첫날 모든 상임위가 300명이 동시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녁 9시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불과 대여섯 명에 불과합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겠죠? 여기에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2줄의 문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줄의 문장을 말하면서 자,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권성동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방송 출신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기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목소리와 이미지입니다. 목소리와 이미지. 내용은 그 길게 얘기해봐야 몰라요. 목소리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조차도 자신 있는 목소리와 이미지는 어떻게 하느냐. 웬만하면 밝은 이미지가 좋습니다. 밝은 이미지. 특히 자기가 안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웃으세요. 안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신있게 뭐 자기 그 외모가 자신 있는 분은 어떤 표정도 좋습니다만 아닌 분들은 웬만하면 웃으세요. 그리고, 심각한 내용을 할 때 웃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간 미소 짓는 표정으로 하면은 우리 당 전체 이미지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시지 마세요. 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게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예. 야, 너무 잔인하죠? 그래도.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아마 이거 또 쉬운 일이지만 이것도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 법사위, 아까 말했죠.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기재위라든지 정모위라든지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서울대 S대 법학과 나왔다고 검사를 합치고 어려운 말 하면요. 절대 TV 안 나옵니다. 아니, 언제 법사위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영선이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장제원 아닙니까? 정청래, 이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 빼고. 예. 자, 나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국민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감동이 있는,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전문 용어 절대 금지입니다. 법률 용어 안 됩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안 됩니다. 그런 용어를 다시 패러프레이즈하고 리라이트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들이 단시간에 5분에 3분에 아, 정말 저게 맞구나. 아, 정말 지적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어를 바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왜냐,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맨 처음에 과방위를 갔습니다. 원내대변을 하니까 무조건 과방위를 가래요. 제가 과학기술, 완전 노블에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 하나도 모릅니다. 완전 문외한이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평가를 뭘로 받냐면요. 결과 상으로 받습니다. 상. 에브리데이 별점이 나옵니다. 별점. 별 5개, 별 4개, 별 3개, 별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은 자기가 질문 딱 해놓고 바로 만약에 김정재 바로 치시는 분이 계세요. 뉴스에 나왔나 안 나왔나. 그 정도로 민감한 의원님들이 계신데 매일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그 평가를 합니다. 모 신문사에서. 그래서 별점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별점을 줄 때 자기 성적이 나오는데요. 자, 기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 기자들이 이해해야 별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별점 때문에 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질의를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주제를 잡을 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과방위 때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우리 그 안에 멤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셨어요. 그 과학기술 쪽으로 교수님, 전문가, 방송인들 거의 다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뭘 할까? 근데 주제를 보좌진들이 잡아주는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통신료가 너무 비싸다. 핸드폰비 너무 비싸다. 이 통신료를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 온 국민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착안을 해서 제가 통신료 낮추는 인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별 5개 받았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쉬운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걸 하라는 거예요. 주제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을 주제를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자, 네이밍입니다. 네이밍.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에 우리가 밀리는 게 네이밍이에요. 민주당은 네이밍 하는데 전매 특허를 가졌으면 잘합니다. 일단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우리는 뭐 인사말하고 이럴 때 우리 사회 이럽니다. 근데 민주당은 우리 공동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공동체. 뭔가 따뜻하지 않나요? 뭔가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단어들을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냐? 차용해야죠. 우리가 더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감은 그 네이밍을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섹시하게 네이밍을 하느냐.
이것도 아까 첫 번째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라. 이 안에 네이밍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네이밍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을지로위원회. 대한민국의 모든 힘든 사람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다 민주당에 민원 제기합니다. 우리 당에는 안 와요. 모든 전세 사기 당한 사람, 힘든 사람들은 다 민주당을 찾아갑니다. 다 을지로위원회를 찾아갑니다. 참 네이밍을 잘했죠. 근데 을지로위원회는 지금 벌써 히스토리의 역사가 한 10여 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사회적 약자란 단어보다 그냥 을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네이밍 잘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민식이법이나 뭐 오세훈법이나 이런 것도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네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질의를 어떻게 네이밍을 한번 잘해서 붙여볼까 그런 거를 한번 꼭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패한 네이밍도 많습니다. 남인순이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딱 걸린 거예요. 그거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가위에서 아주 남인순하고 민주당을 작사를 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안 잘해도 남이 잘못한 걸 두들겨 패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남의 약점을 정말 잘 찾아내는 그것도 기술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것도 제가 화려하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협업 하나다 이거 굉장히 우리 당스러운 이 제목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보좌진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려한 팀워크, 무적의 원팀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려한 팀워크.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8명입니다. 저쪽은 180명이 넘어요. 2대1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국회는 몸싸움 하는 데가 아니라 말싸움 하는 데예요. 말싸움. 말싸움은 한 명이 두 명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 의원님들은 집에서 사모님들도 못 이겨와요. 그래가지고 말싸움에 조금 딸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내용 컨텐츠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는 밀리지 않게 준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싸움인데 첫 번째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우리 당에 조금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먼저 주제를 좀 공유를 해야 된다. 나만이 할 게 아니라 이 간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자기가 준비한 걸 내놔야 됩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하겠다, 뭐에 대해서 하겠다, 쭉 다. 겹치는 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내 거 하고 싶어도 만약에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를 김건희 여사 일가를 계속해서 터무니없이 공격한다.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우리도 주제를 바꿔가면서 니는 뭘 해라라고 하면서 서로 의원님들끼리 다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공유가 됩니다. 감춰두면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간사가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할 때 우리가 탈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계속 강조할 때 쟤네들 그걸로 하면 우리는 그 반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두 번째는 자료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팀워크라는 게 뭐냐면요. A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랬는데 너무 주제가 좋고 그런데 정부가 답을 하다가 덜 했습니다. 그러면 내 질문 시간에 7분 중에 1, 2분, 3분을 기꺼이 내줘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살점을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자료를 공유하면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내가 준비한 자료를 내 시간에 못했으니 질의서를 다른 의원한테 줍니다. 저는 여가위 때 제 질의서를 딴 의원한테 다 줬어요. 내가 준비한 건데 당신이 질의하시오. 이 질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주거든요. 자료도 공유해라. 주제도 공유해라. 간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팀워크입니다. 화려한 팀워크인데 팀워크라는 거는 결국은 간사하고 사전에 준비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김미애 의원님 계시나요? 여기?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여가위 간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권력형 성범죄 안호박 이것도 제가 네이밍을 붙인 건데요. 오거돈 박원순 누구죠? 안희정. 이거를 안호박 성범죄라고 제가 했습니다. 안호박 권력형 성범죄. 안호박 성범죄. 왜냐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안호박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팀워크가 좋았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김미애 의원, 전주혜 의원님 완전히 거의
완전히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서포트를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관이, 그때 이정용 여가부 장관이 예결위에서 다른 상임위 거를 하는 것도 잘 보십시오. 예결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하게 돼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온 국민이 성인지를 학습할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딱 잡아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따위 장관하고는 우리는 못하겠다. 그때가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보궐선거에 반드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가위에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보이콧을 했는데 나중에 그 보이콧을 푸는 조건을 뭐를 했냐면 여야 협의를 여가부 장관을 대답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뉴스가 뭐라고 나갔냐면 무건수행하는 장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을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게끔 우리가 그냥 바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비록 조그만한 거지만 하나하나가 다 모여지는 겁니다. 원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지막입니다. 누군가가 민주당 의원과 우리 당 의원이 소위 말하면 전쟁이 붙었을 때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재선하에서 산자위에 들어갔는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전쟁의 첫 번째 선빵 공격에는 의사진행 발언이 최고입니다. 야당은 항상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선빵을 쳐야 됩니다. 근데 여당은 그렇게 못하죠. 여당은 방어 수세적이니까요. 제가 야당일 때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의 한 대여섯 명 의원이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남성들이 여성을 공격하면은 야 못난 놈 이랬는데 요새는요 여자들이 힘이 세졌는지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대여섯 명 남자들이 공격을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격을 하는데 우리 당의 산자위 의원님들이 조용하신 거예요. 조용하신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나는 초선 때 우리 당 의원님이 당하면은 정말 막 덤벼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나가서 우리 당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림이 안 좋으니 내가 공격을 당하면 같이 좀 방어를 해달라 이랬더니 그중에 어떤 초선 의원님 의원님 혼자 잘 막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혼자 외롭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누군가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우아와 고상의 시간이 아니라 헐크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과거로 돌리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번에 국감 지금 뭐 짧게 얘기했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아까 그 의원님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과 권성동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당을 위해서 충정 어린 충언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부 총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틈이 벌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야당과 또 그것을 재미삼아 쓰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부 총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 정치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극한 상황,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극한 상황으로 가서 정말 요즘은 정치인이라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 정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의원님들 혹시 왜 민주주의가 죽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호 존중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 자제를 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되새기시를 바라고요. 이번 국감에서 그걸 한번 우리가 꼭 실현을 한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거나 이럴 때 상대방 야당의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가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예의, 그 다음에 호혜주의, 그리고 어떤 헌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저는 관습이나 이런 민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멋진 국감 되시고 다들 한번 스타에 등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